다음은 290페이지에 전류의 자기작용. 이상동. 예. 지구 주위에는 중력장이 작용하고 전하 주위에는 공기장이 작용하듯이 화석 주위에는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공간은 힘이 작용하는 에너지 공간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현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즉, 중력장 내에 질량을 가진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힘을 받고 경기장 내에 놓인 전하는 관계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자기장 내에 나침판을 놓으면 자기 방향으로 자침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를 발생시키는 원천은 연구사석뿐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기현상은 도선 전류에 의해 발생되며 이를 전류 자기작용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정상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정자계의 재현상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예, 이번 6.3에서는 전류의 자기작용 우리가 이 전자기학 할 때 전기학, 자기학 두 개를 이렇게 합친 게 전기 자기학이라고 했었는데 예전 이 이제 18세기에 전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기 전에는 전기학, 자기학이 다른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배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전기와 자기가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알아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 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것 같이 중력장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구가 당기는 그 중력장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별에 가서 지구와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가볍네 이런 걸 느끼기 거의 어렵어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기장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거를 인식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나 현상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중력장보다는 자기장이 훨씬 중력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기가 힘들지만 어떻게 물체를 떨어뜨려서 떨어진 게 이게 중력장이구나 이게 느끼기는 어렵지만 자기장은 이 자석 근처에 어떤 철편을 딱 놓으면 딱 붙는데 어떤 뭐 연결된 게 아닌데 그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기장. 그래서 현상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즉 중력장 내에 질량이 가진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힘을 받고 전기장 내에 전하는 전개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장 내에 나침판을 놓으면 자개 방향으로 자침이 움직인다. 그리고 자개를 발생시키는 원천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선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이를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나침판을 이용한 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나침판이 거의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옛날 사람들이 나침판을 이용했잖아요. 나침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방향을 읽었죠. 남쪽인지 북쪽인지.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가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자기 쪽으로 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침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침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지구 자체에도 극이 있는 거야. 북하고 남극이 있지. 그거에 의해서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그 선을 발견해야 돼요. 선. 그게 뭐라고 했더라? 자극을 발견할 수 있는 철 광석을 발견했는데 이 철 광석이 이상한 거야. 다른 돌하고 틀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 성질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느 상태 이게 실에 매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걸 가지고 나침반을 만들게 됐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석을 뭐라 그래요? 마그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그네틱. 그래서 우리 유럽의 어떤 산이 마그네틱 산에 거기 있는 돌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나침반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있어요. 오른손 법칙. 여러분들 뭐 예전에 실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고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철가루예요. 네? 철가루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전류를 딱 흘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네? 철편이 이렇게 딱 정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림과 같이 도선지 위에 자개가 형성되어 자개 방향으로 철분이 배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발생한 자개는 폐의 루프를 형성하며 도선 전류의 방향과 자개의 방향 사이에는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 적용된다.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 뭐냐면 이 오른손 이렇게 펴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보면 엄지 방향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자개는 이 나머지 손가락, 네 손가락 방향으로 자개가 흐른다. 자개가 전류가 흐르면 자개는 이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그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X표 한 개 있고 또 이렇게 X표를 안 해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냥 한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B가 자개 방향이고 얘가 전류야. 얘가 전류인데 전류가 X는 들어가는 방향. 네? 들어가는 방향. X는 이건 들어가는 방향. 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거는 나오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전류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방향? 자기는 이 방향. 그죠? 네, 여기 손에 이렇게 했는데 엄지가 전류 방향이야. 근데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X표로 했고요. X표라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이 방향, 그죠? 시계 방향, 그죠? 이렇게 들고 얘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는 어떤 방향? 이 방향. 이게 자기의 방향. 이해가요? 예. 이게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 얘가 엄지가 전류 방향이란 말이야. 전류 방향인데 이렇게 X표 한 번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이 자개 방향이 이 방향 1번 아니면 이 방향 2번. 어느 방향? 1번.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죠? 그죠? 예. 그래서 X가 들어가는 방향 동그랗게 나오는. 왜 X가 들어가는 방향일까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알고? 근데 우리가 어떤 기호를 만들거나 이런 그러니까 어떤 뭐
물리나 이런 과학에서 뭘 만들 때는 사람이 딱 보고 직관적이래. 직관적.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라 확실히 직관적으로 표현이 잘 돼요. 이게 뭐냐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야. 오른나사. 이게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잖아. 근데 보통 오른나사 법칙이야. 보통 나사가 오른나사가 많아요? 왼나사가 많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 들어가 나와. 나사가 들어가지, 그지? 예.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못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 있고 반대로 돌리면 나오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은 못이 있어 없어? 못이 벌써 박혀서 이 나사못이 들어가려고 준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야. 근데 나오는 방향은 얘가 빠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구멍만 있어. 그러니까 오른 나사 방향, 오른 나사 법칙 하면은 이야기가 쉽겠지, 그죠? 나사못이 아직 박혀 있으니까 나사못이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방향은 이 방향. 나오면 빠졌으니까 이게 암표의 오른손 법칙, 오른 나사 법칙. 그래서 뒤에 있는 6.3 그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네? 뒤에 그림 6.3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그 밑에 있는 6.4 그림도 이해가세요? 6.4? 6.4. 그런 거 같아요? 예, 폐회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폐회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류 방향이야. 그러면 어떻게가 밑에서 위로 자개 방향이 된다고. 그죠? 그죠?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폐로 내부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되고 위에서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폐로 내부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자개 방향이 형성된다. 여기 써 있네. 뒤에 보면 즉 그림과 같이 오른손 엄지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하면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는 자개의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했을 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고요. 반대로 그림과 같이 폐로를 흐르는 전류 경우 전류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했을 때 나사의 진행 방향은 자개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렵지 않네요, 그죠? 다음은 6.4. 여기서는 볼게요. 기호 샤바레의 앞에 있습니다. 기호 샤바레의 법칙. 기호 샤바레의 법칙을 보면 밑에 내용 읽기 전에 6.6에 보면 DH는 샤프하게 R을 읽기 전에 I, DL 곱하기 R 이렇게 돼 있죠, 그죠? 6.6에 그죠? 6.6식 DH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DH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식을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식이 있잖아요, DH. 그래서 이 식을 비오 샤바르 법칙이라고 하며 이는 이소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주는 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비오 샤바레의 법칙에 비오 샤바레의 법칙은 이소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개의 세기, 이소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이 비오 샤바레의 법칙. 그래서 앞에 D라고 쓴 건 뭐예요? 미소 자개나 DH는 미소 자개, DL은 미소 전류. 우리가 앞에 왜
많이 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B가 그런 의미다. 그건 6.6이 비용 샤바레로 줍니다. 그래서 그림 뒤에는 6.5 이소 전류소에 의한 자개. 이것이 비용 샤바레로 샤바레로.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거를 지금 설명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를 앞에 있는 거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기 앞에서 뭐 전기, 세기 이런 거 할 때 그때 적분을 한다는 게 뭐야? 적분. 우리가 미소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적분을 해서 전체 면적에 대한 전기, 세기 이런 거 구했잖아요. 네? 미소한 거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못 구하니까 아주 작은 거를 구한 다음에 그 전체를 적분한다. 전체를 합쳐서 전체 어떤 크기를 구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오 샤바레 벽도 요만큼 이 전체에 대한 자개를 구하기 전에 요 미소 길이 DL 미소 길이에 대한 자개의 크기를 구하고 이거를 전체를 다 더하면 전체 길이에 대한 자개의 세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거리에는 어때요? 요 부분의 자개의 세기 그러니까 얘 전류에 의한 미소 길이의 전류에 의한 이 점의 자개의 세기 DL에 의한 DH의 자개의 세기는 여기에 떨어진 거리에 비례 반비례 비례하겠어 반비례하겠어? 여기 내가 자석을 갖다 놨는데 여기 클립으로다가 자석이 여기 있어요. 자석이 여기 있어. 자석이 있어. 그래서 내가 클립을 넣다가 클립을 여기에다가 R메터 이게 R1이고 이게 그리고 그 R2 거리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얘를 가까이 붙일수록 세기가 커질까 멀리 떨어질까 세기가 커질까? 가까이 붙일수록 금방 붙겠지. 얘가 미치는 범위가 멀리 떨어질수록 점점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기가 이 자석의 세기가 이거랑 마찬가지로 얘 전류에 의한 이 자개의 세기는 거리에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수록 약해지죠. 비례가 아니지. 반비례하는 거. 멀리 떨어질수록 점점 약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거리에 어떻게 반비례해요?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죠? 예, 반비례하는 건 맞는데 반비례를 어떻게 하느냐?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자개의 세기 이 미소 전류에 의한 이 DH 자개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죠? 그리고 DL에는 DL에는 비례하겠지. 얘를 작게 잡는 것보다 크게 잡는 거에 따라서 더 크게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도 비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하고 그 길이, 이 도선의 길이 DL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K는 어떤 상수가 들어가야 된다. 상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세타는 어떻게 돼요? 세타. 세타가 뭐예요? 세타. 네? 세타. 그게 세타겠네요. 네. 세타는 좀 어렵다 그죠? 세타의 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0도면 뭐예요? 사인 0도는 우리 했었잖아. 사인 30도는 우리 예전에 많이 했잖아. 30도, 60도 이거 많이 했잖아. 이게 30도, 이게 60도, 이게 90도. 그러면 이 크기는 이 크기는 우리 예전에 많이 했잖아. 이거는 이거 루트 3 이거는 2 이거는 1 그래서 1, 2 루트 3 60도일 때 60도의 삼각형을 그렸을 때 가장 긴 길이가 2라고 보면 가장 짧은 길이는 1, 2 루트 3 이 비율로 간다고 했잖아. 그죠? 이 비율로 간다고 했지. 그래서 30도일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되지. 30도. 그죠?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 그죠? 그래서 사인은 뭐예요?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뭐야? 여기서 2분의 64.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러면 사인 0도는 사인 0도는 0. 사인 90도는 1. 사인 0도는 얘가 거의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엄청 큰 거분에 엄청 작은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사인이 이 값이니까. 그죠? 90도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죠? 거의 비슷한 크기에.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1이 되고 사인 0도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 값이 이 세타가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90도에 클수록 이 DH 이 자개의 크기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K를 1의 상수라고 부르고 K를 1의 상수라고 부르고 K는 4파이분의 1이 된다. 1의 상수로 나와. 그래서 K를 집어넣으면 4파이 R분의 I 그다음에 DL 그다음에 이 단위 벡터를 시키면 2분의 그래서 6.6 그래서 이 6.60 우리가 본 6.60으로부터 미소 자개의 크기 DH는 4파이 R 제곱분의 I DL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DH가 뭐예요? DH
DH. 미소 DH가 미소 거리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 미소 자개의 세기잖아요. 네? 미소 자개의 세기. 그래서 이 미소 이 자개를 미소 자개가 아니라 아까 그 전체 자개를 구하면 얘를 전체에 대해서 합치면 된다. 합치면요. 그죠? 합치면. 그러니까 얘 전체 자개의 크기는 미소 자개의 크기를 모두 합치면 전체 자개의 크기가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H는 인테그랄 전체를 합쳐라. 적분을 해라. DH는 전체를 적분하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죠? 4파이 i가 앞으로 나오고 적분을 하고 r 제곱분의 사인 세타 d를 하면 전체 자개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법칙? 비유 샤머리. 근데 이 비유 샤머리 법칙은 비유 샤머리 법칙은 실험식이에요. 실험식이 뭐야? 그 학자들이 만드는 게 두 가지의 가설을 세워서 자기 이론을 내세우면 하나는 그러니까 이론식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떤 이제 수식을 만들어야 하는 게 있고 실험식은 자기가 이 식을 만드는 거를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보여요. 네.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보이는 게 실험식. 그리고 실험이 먼저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소 전류에 의한 이 전류의 크기를 점점 해보고 사인 세타의 크기를 바꿔보면서 그게 이 자개의 크기와 맞는지 데이터를 다 내놓고 나서 그거로 다 식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물리는 거의 수식을 어떤 수식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실험으로서 증명을 해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오 샤바레. 그래서 뒤에 보면 비오 샤바레 뒤에 보면 첫 번째 무한 직선 노선. 도선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그림 6.6에 보면 왼쪽에 무한 직선 도선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선이 이게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얘 크기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얘 크기의 자개의 세기. 그러면 앞에 있는 6.7에 있는 식 4파이분의 i 인테그랄 r 제곱분의 사인 세타 d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 뒤에 무한 직선 도선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전류 i가 흐르는 무한장 직선 도선으로부터 r메탄 떨어진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본다. 그래서 이 자개의 세기는 앞에 6.7에 있는 식, 그죠? 6.7에 있는 식을 가지고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R이 DL보다 무한히 크다. R이 뭐예요? 떨어진 거리죠, 그죠? 네? 그죠? 떨어진 거리보다 R이 거기 떨어진 자개 세기를 구하는 H가 무한히 크면 이렇게 된다. DL 사인 세타는 약 R D 세타와 같다. 그래서 R은 R 사인 세타와 같아서 이걸로 치환하면 다음 식이 나옵니다.
H는 2파이 R분의 I가 돼요. 이거를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전개색이 전이 구할 때 앞에 있는 거 유도한 거를 했어요? 아니면 그 결과식을 가지고 막 이었었어요? 결과식을 가지고 정리를 했었죠, 그죠?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옆에 유도하라고는 안 돼. 중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중간에 유도하라고 내는 문제는 거의 없고, 그냥 문제는 이거에 이런 무한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지금 여기 식 있잖아요. 거리가 몇 미터 떨어지고 전류가 모일 때 이거에 자기식이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정리했듯이 무한 직선 1번이 뭐예요? 무한 직선 도선이거든요. 두 번째는 원형 코일, 그죠? 원형 코일에 이렇게 유도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것까지 볼 필요가 없다.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솔레노이드 이렇게 있잖아요. 솔레노이드가 뭐야? 원통형으로 코일을 담은 형태를 솔레노이드라고 한다. 이거에 대한 자개식. 그래서 이렇게 유도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보면 H는 2분의 N I가 된다. 식이 되게 간단해지잖아. 뒤로 가면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비유 샤왈의 법칙에 의해서 자개의 세기는 H를 구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원형 코일 또 무한장 직선 도선, 그죠? 그다음에 원형 코일, 그리고 마지막 솔레노이드, 이거에 대해서 결과식을 알아놓은 거예요. 어때요? 간단해? 네? 간단한가요? 이렇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세 개에 대해서 결과식을 알아보시고 결과식을 알아보시고 뒤에 220페이지에 보면 예제 6.1 있고, 그 뒤에 보면 221페이지에 보면 예제 6.2가 있어요. 예제 6.1, 6.2. 그래서 6.1은 6.1은 거기 써놓으세요. 6.1은 유한장 직선 전류에서의 자개의 세기. 유한장 직선 전류에서의 자개의 세기. 그리고 6.2는 정사각형에서의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정사각형 그거에 그 본문 내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예제로 만드는 거예요. 예제로.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야? 아까 앞에 몇 개? 3개. 그리고 뒤에는 2개. 그래서 이 식을 그러니까 앞에 맨 처음에 게 뭐였었어요? 무한 직선 노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길이가 끝이 없는 아주 긴 직선 노선에서의 자기 세기가 있었고 예제 6.1은 뭐예요? 유한장 도선에서의 자기 세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가 무한하지 않는 데서는 아래 식과 같이 이렇게 구한다. 자기 세기는 4파이 R분의 I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렇게 구한다. 맞았죠? 제가 비교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6.2는 정사각형 중심점에서의 자기 세기. 그러면 5개. 한번 써볼까? 그냥 자개의 색이 일반식 H는 4파이분의 I 인테그랄 전체 길이에 대해서 R은 1분의 사인 세타 가겠지. 이게 자개의 세기에 대한 일반식이죠. 네? 그림 C 6.7에 있는 일반식. 이게 일반식이고 일반식이에요. 사인 세타 가겠지. 이게 일반식이고 첫 번째 무한 도선에서의 자개의 세기. H는 여기 그 도선 주위를 해산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왜 파이 쓰고 벅스 쓴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단위 벡터라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일로 들어가니까 생략을 해도 되고 무한 직선 도선의 자개의 세기 H는 파이 R분의 I가 돼.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유한장 직선 유한장 직선 도선의 자기 H는 뭐예요? H는 4파이 R분의 I 사인 하완 플러스 사인 그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원형 코일에서의 자기 H는 2A분의 I 두 번째가 뭐예요? 설레는 자기 세계 H는 H는 어떻게 돼? 2분의 NI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서 요것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예제 6점이 있는 거죠? 예? 6점이 있는 거. 6점이 있는 거를 세 개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이거는 뭐예요? 정사각형이었었죠, 그죠? 예? 예제 6점이 있는 게 이게 정삼각형이죠. 네, 이번에 정사각형이고 7번에 정육각형입니다. 이런 게 예전에 문제에 나올 때 요거에 대한 자기. 그래서 정삼각형 베이스는 2분의 9 파이 L 정사각형 이거는 2루트 2 파이 L 네, I 파이 L보다 I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가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일 때문에 이거는 루트 3 파이 L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삼각형 H는 2분의 2분의 루트 2 왜 2분의 9 네, 2분의 9 그래서 관련도 문제 보면 그냥 물어봐. 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사각형의 경우에 그 중심에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나와요. 저 식을 알고 있느냐? 이거. 질문이요. 찾아볼까요? 이것도 받았죠, 그죠? 네, 그죠? 필요할 때 받아. 여기는 이렇게 나오네요. 전류에 의한 가계의 반경,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어딘 거예요? 맨 위에 거네, 그죠? 파이 알분의 I 이걸로 보여줍니다. 아, 이건 원주형 구성이네. 이거 안 했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일반 식으로 쓰면 되겠네, 그죠?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무한정 직선을 통해서 IRP의 절도 조선로가 알레트 떨어진 분의 이건 자속 밀도. 자속 밀도는 하지는 않은데 그죠? 자속 밀도는 B라고 쓰고 B는 UH라고 그러니까 2파이 R분의 I에다가 뭐를 곱해? U만 곱하면 된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자속 밀도 우리가 아까 뭐 했었죠? 전류 밀도 했었잖아요. 전류 밀도. 전류 밀도 같이 자속의 밀도는 뭐야? 네? 아까 자개의 세기 곱하기 뭐예요? 이거 뮤를 하면 돼요. 뮤를 곱하면 자속 밀도가 돼요. 우리가 그 정전기에 했을 때 뭐 했어요? 유전율 했었잖아. 예, 유전율, 비유전율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율이 공기 중의 유전율 그래서 8.85 아니면 10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비한 비유전율을 얘기했었고 여기 정자계에서는 이 뮤를 뭐라고 하냐면 추가율이라고 해요. 추가율. 그래서 뮤0는 진공중의 추가율. 네? 뮤S는 비투자율 해가지고 뒤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렇게 살짝 풀어서 낸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무한정 직선으로부터 알베트가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 H는 뭐예요? H는 네? H는 뭐예요? 2파이 R분의 I잖아요. 그죠? 2파이 R분의 I죠? 이거에 대한 자속 밀도를 구했으니까 2파이 R분의 I 곱하기 뮤를 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파이 R분의 UI. 이것도 무한 직선 도스트리부터 2m 떨어진 공간의 자속 밀도. 그러니까 자개의 세기. 이것도 똑같이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속 밀도 B는 앞에 있는 U를 곱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U를 곱해서 자개 세기 곱한 거에 U0H. 거의 문제 그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단연도 문제를 살펴보면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거 단연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걸 한 거를 이렇게 문제가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도서관 간다고 했으니까 그거 갈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하루 배운 거 제가 새우하고 가격을 냈으면 가격의 인식을 가서 30분 동안 전문자하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야? 어? 너무 강요하나? 오늘 여기까지 나왔어요.